입니다. 11월 17일 화요일 종목 연구입니다. 1차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댓글에 올라온 글들 중에서 삼성전기, 현대모비스, LG전자, LG생활건강 등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먼저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남아있는 그 외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아닌 다소간 중소형 개별 종목 성격의 종목들을 얼른 살펴봅니다. 새벽에 제가 종목 분석을 갑자기 올려서 그랬는지 놀래서 그러는지 종목이 그다지 많이 올라와 있지 않네요.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중에 10시에 손흥민이 축구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어제 또 새벽에 일어났으니까 축구 보고는 얼른 일찍 잘라 그럽니다. 자, 무슨 이야기죠? 댓글 달아주지 말자. 댓글 달지 말라. 그런 은근한 협박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 다우 데이터부터 출발합니다. 다우 데이터 매수 시점 아니요 댓글 다서 괜찮아요. 댓글 다서요 괜찮아요. 자, 다우 데이터 매수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근본적으로 얘가 구름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일목균형표의 이론으로 말한다면 그래도 기준선을 넘어섰으니까 보이십니까? 그죠? 기준선을 넘어섰으니까 일단은 타진 매수는 가능하겠죠. 그죠? 타진 매수. 일단 타진 매수가 뭐죠? 잽으로 조금만 사보는 거죠. 타진 매수의 측면에서 조금 사보고요. 그러다가 내가 더 올라가서 구름 위로 고개를 싹 내면 이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나머지 물량을 다 파는 거죠. 여기서. 그죠? 근데 거꾸로 얘가 올라가는 듯 하다가 기준선을 밑에 도로 내려가 버리면 어쩝니까? 타진 매수 물량만큼을 다시 팔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리스크를 줄이면서 최대한도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다라고 계속 거듭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우 데이터 같은 경우에 현재 매수는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는 거는 반대하지 않는데 뭐 혹시라도 기준선이 얼마냐니까 12,100원이죠. 그죠? 오늘 이제 기준선이 12,100원이니까 12,100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얼른 던진다. 아니고 12,100원 밑으로 안 내려가면은 계속 가지고 있다가 아마도 내 생각으로는 다우 데이터 현재로 가서 올라가면은 아마 이 정도에서 저항이 예상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이렇게 가면서 아마도 구름 상단에서 하단에서 또 한번 저항을 받고 그리고 구름 안으로 들어가서 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왔다가 결국은 구름 밖으로 나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생각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근데 뭐 구름 맞다가 구름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밀리는 그런 시나리오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일단은 조금만 사자. 뭐 그런 이야기죠. 그죠? 자, 매수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우 데이터 일단 타진 매수. 그죠? 두 번째 부강약품입니다. 부강약품은 타진 매수도 아닌데요. 그죠? 타진 매수도 아니죠. 전환선도 못 넘어가, 기준선도 못 넘어갔잖아요. 구름 미치고 기준선도 못 넘어갔는데 이 과거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RSI가 바닥에서 돌아서는 듯 했습니다만은 예컨대 과거에 여기 한번 볼까요? 이 시점을 보면은 이 시점에서 RSI가 매수 신호가 나타났잖아요. 반등하죠. 그러면 통상 바닥에서 반등할 때의 타겟은 1차적으로 전환선, 2차적으로 기준선 정도가 된다고 맨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경우에 이 부강약품은 어떻게 되냐니까 기준선은 근처도 가보도 못하고 보다시피 전환선도 올라 이것은 지금 전환선이 내려왔는데 이 내려온 전환선조차도 뚫지 못하고 밀려버렸잖아요. 그죠? 밀려버렸죠. 그 다음에 다시 이 시점에서 RSI가 다시 매수 신호로 돌아서니까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합니다만은 이번에도 기준선은 근처에도 못 가고 전환선에서 바로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여기서 이 매수세가 매우 취약하다는 말이죠. 그죠? 매우 취약하다. 그러니까 얘가 돌아서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매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시 한번 RSI 여기서 또 한번 반등하고 있습니다. 반등하고 있죠. 다시 반등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뭐 이번에도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이번에는 그래도 전환선은 넘겼죠. 그 다음 목표는 어디입니까?
이제 기준선이겠죠. 그죠? 기준선. 일단은 기준선이 목표. 다타가 말하는 장중에 잠깐 갔다가 내려오고 말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준선을 넘어서지도 못하는 모습이어서 다시 전환선 밑으로 내려오는 상태여서 참 솔직히 무항약품은 전망이 참 암울합니다. 저는 구름 밑으로 내려간 종목은 웬만하면 빨리 미련을 버리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예컨대 옛날에라도 예컨대 지나간 얘기 해봐도 소용없습니다만은 예컨대 이때라도 구름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때라도 옛날에 이때라도 그래도 팔았으면은 지금 이 돈 가지고 차라리 날아가는 좋은 종목을 있을 텐데 왜 여기서 고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렇죠. 지금이라도 빨리 팔아야 되겠나 싶습니다. 항상 지금이 바다를 거 싶어서 못 파는데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팔고 나면 오를 것 같아가지고 팔고 나면 올라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이 종목과 다른 주식을 사는데 그 종목이 오르면 됐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컨대 여러분들 사고 있는 집을 갖다가 집을 팔았어요. 그죠? 집을 팔아가 다른 집 샀어요. 근데 여러분 판 집이 오르든 떨어지든 여러분 신경 씁니까? 안 쓰죠. 왜? 지금 살고 있는 집 뭐 오르면 해피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무항약품 가지고 있는데 팔고 나니까 오르더라. 그게 무슨 상관이야. 다른 종목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빨리 구름 밑으로 들어갔을 때 진작에 팔자. 그런 이야기죠. 두산솔루션입니다. 두산솔루션은 그러니까 이 종목도 사실은 진작에 팔았었어야 한 종목이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 종목을 여기서 안 팔았다 쓰면 이때 이렇게 올 때까지 한 달, 두 달을 갖다가 두 달이 뭐야? 이때 여기가 9월 17일이니까 두 달을 꼬박 아무것도 못하고 겨우 본전됐잖아요. 그렇죠. 진작에 구름 밑으로 내려왔을 때 진작에 팔아버리는 게 정답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은 그래도 계속 헤매다가 기준선 위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구름을 향해서 돌진하려는 듯한 직전이죠. 그죠? 구름을 직전에서 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느냐? RSI가 아직까지는 매도 신호가 아니니까 아마도 구름을 한번 태클해 볼 것 같아요. 근데 RSI가 워낙 과열권이어서 70위로 올라간 상태여서 바로 날아가기보다는 아마도 이렇게 되면서 구름 안에서 헤매면서 상승을 모색해 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다른 종목과는 달리 그래도 얘는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뭐 사실은 정답은 진짜가 팔았어서 하는 건데 아직도 안 팔고 났으면 그나마 버틴 보람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왔는데 그럼 이거 보면서 두강약품은 우리도 기다리면 저렇게 되지 않겠느냐. 부강약품은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준선부터 먼저 넘어서야 뭔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과거에 또 반등할 때마다 기준선을 넘어서지 못해가지고 과연 부강약품이 또 그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간에 두산솔루션은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기다려보자는 이야기죠. 일단 기다려보면은 구름을 넘기면 나오면 좀 더 밝은 나달이 있을 것 같다. 근데 당장 구름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 같으니 아마도 다시 한번 버벅거리다가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힘을 내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덕산네오룩스입니다. 덕산네오룩스는 역시 참 전부 다 구름 밑에 있는 종목들 그죠? 이때가 여기서 안 팔고 가지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절대로 구름 밑으로 내려간 종목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싸다. 여기가 바닥일 수도 없고 여기가 바닥이도 아니고 여기가 바닥이란 보장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간 종목은 쳐다보지도 않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이때는 일목균표 몰랐는데 이자서 보니까 이런 구름 밑으로 내려간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찌하오리까?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웬만하면 빨리 팔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나마 그래도 기준선 위로 올라왔으니까 여기에 기준선 위로 올라왔으니까 약간의 서광이 비치긴 하는데 얘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구름에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 수상하죠. 하루 이틀 더 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후행스팬에서 여기도 걸리는 모습이고요. 후행스팬에서 걸리는 모습이고. 그래서 만약에 내일이라도 기준선이 얼마냐니까 오늘 기준선이 3550원이죠. 그죠? 3550원. 근데 오늘의 종가가 3750원이니까 아직은 200원 정도의 그 버퍼는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내일이라도 3550원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다시 반등 내려가고 반등 내려가는 과거의 이 모습, 과거에 이때 기준선 위로 싹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 버리는 이런 쓰라린 역사를 또 반복할 공산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덕산 네오룩스는 일단 하루는 보겠는데 만약에 3500원 3500원 밑으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빨리 파는 것이 정답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 24입니다. 역시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 시황을 보시면서 인내하고 기다린다 하셨는데요. 글쎄요, 참 뭐 인내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역시 이 종목도 그죠, 진작에 팔았었어야 하는 종목이죠. 이 종목도 상승하려고 그러면 딱 선결 조건이 뭡니까? 일단은 기준선을 넘어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저 며칠 동안에 이렇게 주가 이렇게 움직이는 꼴을 봐서 기준선을 넘어갈 정도로 팍팍 올라가는 그런 힘이 과연 언제쯤 나타날까 하는 좀 의문심됩니다. 또 하나는 근데 여기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 덩달아서 위쪽에 이제 매물대 내지는 저항선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현재 스코어로 본다면 이런 정도에서 저항이 예상됩니다. 후행스팬과 관계에서. 그래서 기준선을 쉽게 넘어가기가 참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더구나 카페24 뭐 우리 차트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카페24 뭐 저희 언택트 주가 날아갈 땐 좋았는데 지금 언택트로 관련해 가지고도 뭔가 할 이야기도 없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카페24 저야 뭐 맨날 그렇죠. 구름 밑으로 내려간 종목은 미련 가지 말고 파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신 분은 뭐 인대를 가지고 기다린다 하시니 뭐 의견은 의견이고 행동은 행동이고 하여간 제 의견은 매도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롯데쇼핑입니다. 월봉으로 보면은 컵 아니냐? 월봉으로 보면은 컵 아니냐? 월봉으로 보면은 컵 아니냐? 이게 컵이에요? 이 컵인가요? 근본적으로 이거 커비드 핸들을 여러분들 아직도 그 어디서 잘못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커비드 핸들이라는 게 그 원리가 뭐냐니까요. 근본적으로 커비드 핸들이 되는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주가가 빡 오르다가 그 다음에 잠시 쉬는 과정이에요. 컨솔리데이션. 영어가 잘 안 써지네요. 컨솔리데이션 과정으로 주가가 버벅거리면서 상승세가 잠시 멈추고 있다가 그러다가 다시 그동안에 악성 매물도 빠져나가고 버티다가 잠시 컵 핸들을 만들고 그러다가 컵벽을 넘어서면서 빡 올라가는 이게 컵이 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세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전에 컵이 만들기 전에 상승세가 먼저 있고 잠시 콘솔리데이션 조정이 있고 그런 다음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상승폭이 큰 거예요. 이게 컵이드 핸들이야. 근데 월봉으로 봐서 이 컵이 상승세가 없는데 무슨 컵이에요? 그죠? 이거 하락세죠, 하락세. 하락세였으면 컵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둥그렇게 나타난 데서 컵이 핸들은 아니라고요. 컵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상승세가 하나 있고 그런 다음에 컵이 있고 그런 다음에 핸들을 만들고 올라가는 게 컵이 핸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롯데쇼핑은 컵이 핸들인가요? 월봉으로 보면 컵이 핸들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럼 일봉으로 봤어요. 근데 이런 건 가능해요. 혹시나
이 상승세가 있고 이거는 예를 들어 커비드 핸들이라 우길 수도 있어. 물론 아닙니다만 왜 아니냐? 기간이 짧잖아요. 한 달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7주에서 65주인가?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 이상, 7주니까 한 1주, 한 달 반 이상 의 기간은 있어야 컵이고, 더구나 컵이 이렇게 V자 모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둥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커비드 핸들이 좀 우기가 좀 무리가 있긴 합니다만은 커비드 핸들이 되려면 여기서 다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핸들을 만들어야죠, 그죠? 핸들을 만들고 올라가고 이래야 되니까 뭐 그렇고요. 커비드 핸들이라고 말하지 말고 현재 롯데쇼핑은 커비드 핸들 불확실한 커비드 핸들이 아니니 거기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보면 되겠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나빠 보이지는. 왜? 기준선, 절한선 위에 있고 주가 구름 위에 있고 후행 스피너 위에 있고 그러니까 다 좋아 보여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혹은 RSI가 좀 과열거리니까 좀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가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추세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계속 보유. 내지는 내려가면은 내려가면은 그때 가서 추가 매수 뭐 이런 건 충분히 좋아 보이는 보유. 내지는 올라갈 거다. 뭐 동그라미 정도로 봐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컵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실리콘 웍스입니다. 매도는 못했는데 다시 올라갈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아마 오늘인가요? 오늘 장중에 빡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매도를 못 하셨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제가 그 전에 구름 위에 있고 기준선 전환서 다 괜찮으니까 좋아요 올라갈 거예요 사세요라고 했던 종목이죠. 실리콘 웍스. 그죠? 이후에 어제 많이 올랐네. 그럼 오늘은 좀 음설이 나타나는데 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아이고 왜 아이고입니까? 주가는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이 위에서 매수한 사람들 물렸다라는 이야기죠. 여기가 이제 거래량 터지고 주가가 엄청났으니까 아마도 두고 부담으로 작용하리라, 매물 부담으로 작용하리라 라고 생각됩니다. 올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선결 조건이 뭡니까? 오늘의 계산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마감가까지 아침부터 시작해서 연락에 샀던 사람들 52,600원부터 출발해가지고 48,150원 이럴 때까지 연락에 샀던 사람들이 다 물렸죠. 물론 내일 오르면 물리는 게 아닙니다만은 내일 이렇게 마이너스 조금이라도 밀리면 그때부터 다 물린 거죠. 그렇죠. 근데 거래량도 많이 터졌어요. 평소에 예컨대 이날 12만 주 거래되는 정도인데 오늘은 얼마가 됐느냐? 60만 주가 됐으니까 평소에 50배. 그렇죠. 12만 50배가 아니고 평소에 10만 주 60만 주니까 5배 6배 정도가 거래됐죠. 그죠? 거래는 좀 많이 됐고 그런데 음선이고 아마도 주가는 이 부담 때문에 버벅거릴 공산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RSI도 별로 쏘아 보이지 않네요. 고점에서 내려왔죠. 나중에 그 동국제강도 설명할 겁니다만은 동국제강의 그림이나 이 실리콘 웍스의 그림이나 되게 비슷해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 매도 못했는데 어찌하오리까 뭐 내일이라도 일단은 팔아야 안 되겠나 싶고요. 반등한다면 반등해도 아마도 이 위에 부담 때문에 주가가 좀처럼 위로 올라가기엔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당장 내일 올라갈까요?는 안 될 것 같고요. 좀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겠냐. 그럼 예를 들어서 일목균표 원리로 본다면 전환선 밑으로 안 내려왔으니까 기준선 밑으로 안 내려왔으니까 그럼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면 일부 매도, 그 다음에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일부 매도 하더라도 현재로 봐서는 안 팔래 라고 하신다면 오케이. 그러면 원칙대로 구름 밑으로 안 내려가는 이상에는 버틴다. 그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목균표 원리가 아니고 거래량과 주가의 관계를 본다면 장대 음선이 나타나고 거래량이 터진 날은 그 이후에 주가는 흐름은 별로 좋지 못했다. 그러니까 거래량으로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내일이라도 일단 팔아놓고 다시 보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입니다. 신성이엔지 또 재밌는데 거래량을 볼까요? 왜 자꾸 거래량을 이야기하느냐니까요. 볼까요?
근데 요 수염 달리면서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이 경우에도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양선을 나타냈다. 그건 괜찮아요. 꾸준하게 매수세가 나타났고 설령 여기서 산 사람이라도 괜찮다 이거죠. 거래량이 늘어나면 주가 양선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문제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거래량이 연락이 늘어나면서 음선으로 끝날 경우에는 이게 아주 음울한 쌓이 되거든요. 혹은 이것처럼 위에 수염 달리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은 별로 안 좋다 그죠. 보다시피 이날은 괜찮았는데 요날은 괜찮았는데 이날은 위로 수염이 달리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밀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날 보세요. 그 전날은 괜찮았는데 요날은 얼마입니까? 11월 10일 날은 위로 수염이 달렸죠. 그러면 거래가 터졌죠. 이후에는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수염이 안 달리더라도 아까 뭐였더라?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 수염은 안 달려도 음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음선이나 수염이나 어차피 주가가 내내 밑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니까 결국은 별로 좋지 못하는 사인이다는 겁니다. Anyway, 그 신성기 현지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거래량과 음선으로 인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매물 부담이 일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담이 내내 주가의 상승에서 소위 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실리콘웍스를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매물대를 뚫고 주가가 단박에 올라가기 어렵고 아마도 시간을 끌면서 버벅이하면서 좀 끌다가 여기서 있던 악성 매물이 좀 소화가 돼야 그때부터 다시 한번 상승을 모색해 보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원칙대로 기준선 밑으로 안 내려가면 안 팔아. 오케이? 그러면 괜찮아요. 그 원칙을 지키신다면. 그래야 해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팔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럼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다 팔죠. 뭐 그런 정도의 원칙이라면 괜찮고, 아니면은, 일단은, 지금 당장은 뭐 뚜렷하게 그거 말고는 RSI는 진작 여기서 매도해라 그랬으니까, RSI로 따라간다면 진작에 매도했었어야 옳고요. 여기서 옳고요. 근데 아직까지 보유가 있다면은 이제 와서 RSI 신호 보고 매도하기에는 너무나 늦었고, 그러니까 기준선을 우리의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은 매도할 것인지의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입니다.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오늘의 기준선이 얼마였던가요? 3,300원이죠, 그죠? 오늘의 기준선이 3,550원이네. 3,550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던진다. 줄인다. 라는 전략입니다. ES24 컵인가요?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컵이든 핸들인가요? 되려면 뭐부터 있어야 합니까? 먼저 상승이 있고, 상승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콘솔리데이션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데려갑니까? 그죠? 그리고 더구나 그럴 때, 이 컵의 핸들은 컵의 중간 위에서 형성이 돼야지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걸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이제 여기를 컵이라 그래 합시다. 그럼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핸들이 만들어지는 걸 한다면 핸들은 어디냐니까 여기가 컵 꼭대기인데 컵 중간쯤이 대충 여기인데 이거보다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죠? 이건 컵이도 핸들 아니에요. 컵이도 핸들 될 수가 없어요. 컵이도 핸들이 되려면 먼저 첫 번째로 이런 모습에 그러니까 지금 컵에 여기다 물을 담겠어요. 여기 물이 담깁니까? 예? 지워볼까요? 여기 어떻게 물을 담겠어요? 물 조금만 부으면 여기까지만 부으면 물이 이렇게 넘칠 텐데 이쪽에 컵 벽은 여기 있는데 세상에 컵이 이런 컵을 봤냐고 이렇게 그려볼까? 예? 컵이 이런 컵을 봤냐고 이게 세상에 이쪽 벽을 이래 놓고 여기 낮은 이런 컵을 봤냐고요. 컵이라 그러면 이렇게 돼야지. 이게 컵이지. 그래야 물을 담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컵이도 핸들이라고 보고 싶은 심정은 이해합니다. 컵이도 핸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그죠? 근데 컵이 핸들 아닌 걸 갖다가 컵이도 핸들로 손해본 케이스가 우리 많잖아요. 뭐 있습니까? 레몬 샀고 이런 종목들, 그죠? 컵이 핸들이라고 가짜 컵이 핸들을 써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ES24
커비 핸들러 보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아니다. 그럼 앞으로 ES24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그래도 뭐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뭐 아주 내도하시라라고 말씀드리기는 할 수는 없고, 다만 구름 안에 들어갔으니까 싹 브라이트한 미래가 보여지지도 않고 RSI는 꺾이고 아마도 조금 더 내려오면서 옛날에 했던 것처럼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지루한 모습이 되지 않겠나 정도. 현재 구행 스편을 본다면 이런 수준에서 저항이 예상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구름 안에서 버벅거리는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커비랜드는 아닙니다. 아니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ENM입니다. 이 종목은 뭐 분석할 수가 없죠, 그죠? 아이고,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냥 옆으로 횡보하다가 빡 올랐는데, 이거는 RSI가 근데 보세요. RSI가 71로 빡 올라갔잖아요, 그죠? 지우고 71로 빡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여기서 야, 무섭다, 과열되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바바바바바방방 날아갔으니까 RSI는 현재 뭐 거의 90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90. 그죠? 90이 뭐야? 90, 오늘은 마감가가 90.14네요. 이런 종목을 어떻게 분석해요? 꼭지도 모르겠고, 그죠?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겠고, 파동은 분석도 안 되고, RSI는 과열권이니까 여기서 발 담그기는 너무나 뜨겁고 과열된 상태니까 주가가 내려갈 때까지 뭡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도치가 보이는데, 오늘 도치, 그죠? 도치가 보이는데, 이 도치를 꼭지라고 볼기도 좀 애매해요. 왜냐면 며칠 전에도 이것도 도치 보였잖아요, 그죠? 며칠 전에도 이틀 요도 도치고 요도 도치라고. 그렇죠. 근데 뭐 도치든 뭐든 간에 RSI도 과열권이건 상관없이 바바바방 올라갔으니까, 이날이 또 도치가 나타난다 해서 이날을 꼭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종목은 언제 파나요? 그냥 뭐 주가에 물어보는 거죠. 주가가 밀리고 RSI가 꺾이고 그러다가 70m 내려가면 그때가 매도의,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가 매도의 타이밍이지, 지금은 예컨대 꼭지를 1135원의 고점입니다만은, 근데 뭐 꼭지를 1279원 25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엉터리 같은 거예요, 그죠? 그건 점전이나 하는 이야기지. 동쪽에 가면은 귀인을 만날 거다라고 말이나 고점이 1235원 될 거라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동쪽에서 귀인 만나는 얘는 근거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점을 쳐보니까 목자성을 가진 귀인이 온다는 점괘가 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점괘는 할 수 있는 능력을 못 되고, 그냥 주가한테 물어봐라. RSI가 팔락할 때까지 계속 가지고 계시라. 그런 정도의 분석밖에 안 됩니다. 자, 시젠. 며칠 동안 계속 시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현재 점점점 이제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서 상황은 점점점 더 나빠지고 있죠. 그렇죠.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입니다만은, 예컨대 이런 상태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는데, 기준선 위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해필이면은 뭡니까? 백신이 개발되면서 빡 밀렸고요. 그래도 이때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구름 하단에 버텨오면서 내일 말에 이날 그죠, NHN 사이버 결제 등등 해가지고 언택트 관련주들이 많이 밀린 날이었잖아요, 그죠? 그래도 구름에 걸리면서 약간의 일만의 희망까지 기대할 수 있었으나, 그 다음날 구름 밑으로 던져져 버렸고, 그 다음날 지금 이런 상태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때라도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이때라도 구름 밖으로 나갔을 때 발 내밀었을 때 바로 팔았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우리가 보았던 일목규정표의 수많은 예에서 어떻게 됩니까? 구름 밖은 고기를 내미는 놈들은 통상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뭐 테스트 해보고 내려갈 때 내려가더라도 일단은 한 번쯤은 반등해 주더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RSI도 바닥에서 싹 돌아서는 모습이니까 막 반등하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반등이 어디까지 갈까요? 뭐 1차적으로야 전환선, 기준선 둘 다 비슷한 상태에 있으니까 25만 2천원 전저리가 일단은 반등의 1차 목표고, 재수가 좋으면 좀 더 올라가면 혹시 구름이 얇으니까 이 얇은 구름을 혹시나 뚫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또 다른 기대. 이거는 정말 요새 그 유행하는 말로 PDR이죠. PER도 아니고 PBR도 아니고 PDR 뭡니까? Price per Dream, 그죠? 꿈과 관련되는 지수. 그러니까 PER 지수도 아니고 PDR 드림이긴 합니다만은 하여간 현재로 봐서야 뭐 이미 매도 타임은 놓쳤고, 그렇으니까 반등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RSI가 중간 어정쩡하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RSI가 그나마 조금 바닥에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니, 기준선 근처라도 가면 25만 7천원 근처라도 가면 일단은 매수 단가 관계없이 얼마라도 조금씩 털어내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일단은 보유합니다. 반등하면은 조금씩 털어내자는 의견입니다. 자,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 약간 뭐였죠? 실리콘웍스.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도 구름 위로 잘 가다가 양장대 음설이 나타나면서 이날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일단은 매도하는 게 좋겠다. 실리콘웍스, 그죠? X, 매도하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어디갔지?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보다시피, 뭡니까? 오늘 이까지는 괜찮았는데, 어제 그저께까지는 괜찮았죠. 그죠?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전환선까지 뚫고, 기준선 뚫고, 구름을 타고 작작작작 하는 모습은 좋았는데, 해피령은 오늘 위로 수렴 달려 길게 쌍대 생겨 에다가 거래량마저 뭐 크게 뭐 아주 대형의 거래량이 터졌다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이날 이렇게 거래량도 서인 적 있으니까. 근데 이땐 간에 거래가 좀 늘어나긴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의 데미지보다는 약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사실은 이때만 하더라도 이때 과거의 예를 본다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선 나타나 4월 동안 나타났으니까 이 근처에 매물이 남아있겠죠. 이날 400만 주가 그래서 400만 주 당 거래됐으니까 이 매물이 오늘에도 역시 역할을 했다고, 기능을 지어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RSI는 좀 애매하긴 한데 71로 올라가지 않긴 합니다만은, RSI의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뭐죠? 72가 올라가지 않고도 돌아서는 경우, 이거 같은 경우에, 그죠? 72로 올라가지 않고 돌아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다가 말아버리잖아요. 그죠? 여기. 그러니까 72에서 매도 세안 아니고 중간에 꺾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거꾸로 이야기해서 30도 아니고 30 어정쩡한 상태에 돌아서면서 이렇게 주가가 돌아선 경우도 있으니까, RSI가 30m로 내려가면서 하고 71로 올라가면 매도하는 이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게 RSI 약점이라고요. 뭐 그래서 이거 무슨 이야기냐? 지금은 이럴 때 RSI가 확실하게 매도시로 나타나면 좋을 텐데, 지금은 RSI도 꺾이고 거래량도 늘어났고 막 많이 는 건 아닙니다만은 위에 수염도 달렸고 해서 아마도 아까 실리콘웍스와 마찬가지로 약간 버벅거리면서 이 위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안 터졌기 때문에, 근데 막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시리어스하다 라고까지는 말하기 어려우나, 아무래도 거래량과의 관계를 보면은 부정적으로 아마도 구름 근처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리라 생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매도하고 다시 기회를 엿봐도 되고요.
아니면은 기준선 밑으로 안 내려가고 구름 밑으로 안 내려가는 한 해는 좀 버텨보면서 시간이 지나가기를, 매물이 소화되기를 기다리는 것도 뭐 나쁘다는 전략, 나쁘다고 보기는 그렇겠죠. 그죠? 기준선 위니까 뭐 우리의 원칙대로 일목균형표 기준선 위니까 기준선 위에 있는 종목을 팔아라고 할 수는 그렇죠. 좀 두고 보자는 의견입니다. 남선 알루미늄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선 알루미늄은 제가 뭐라고 말할지 견적이 나왔죠, 그죠? 답부터 먼저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 파세요. 진작에 팔아야 되지 않았어요? 그죠? 진작에 팔아야 되죠. 더구나 여기서 RSI가 반등하면서 돌아서는 모습이었는데 기준선도 가보도 못하고 전환선에서 겨우 걸리다가 내려오는, 다시 내려가는 모습이니까 RSI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다시 주가 밀리면. 그럼 주가 더 밀려요. 그러니까 뭐 진작에 이때 다 안 팔고 버틴 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제 의견은 역시 매도죠. 눈 찔끔 감고 팔아놓고 나면은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봐서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비결이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 13개 말씀드렸는데 다우데이터, 롯데쇼핑 정도는 괜찮아 보이네요. 자, 종목연구 2부였습니다. 고맙습니다.